세도나 메서드로 잘 알려진 레스터 레븐슨이 쓴 책이죠. 사업가였던 그는 여러 번 무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강박에 빠지고 급기야 의사는 레스터 레븐슨에게 심장혈전증이 생겨서 3개월 안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레스터 레븐슨은 호텔방에 홀로 처박혀서 삶에 대해서, 문제와 고통에 대해서, 행복과 성공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 어느 날 깨닫게 되죠. 그는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유일한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생각으로 인해 병이 생긴 것이라면 생각으로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을 통해 풍요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는 실제로 무자본으로 부동산 사업을 시작해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세도나 메서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레스터 레븐슨의 깨달음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는 나에게 언제 쓰러져 죽을지 모르니 나다니지 말고 안전뱅이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나를 거의 죽을 정도로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 며칠간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나는 자신에게 말했다. 넌 아직 살아있어. 이런 쓸데없는 두려움일랑 내려놓고 내가 가진 걸 총동원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알아봐. 나는 답을 얻든지 아니면 심장병이 날 죽이기 전에 스스로 이 땅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심장혈전증에 걸린 후에 내가 한 중요한 일은 세상에서 100%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전에는 뉴욕에 있을 때마다 미술 전람회, 오페라, 발레, 연극 등을 열심히 보러 다녔다. 그것은 세상을 잠시나마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였다. 하지만 이 석 달 동안은 모든 사회활동을 멈추고 데이트도 하지 않고 심지어 주말에 누이들과 가족을 방문하는 일도 그만두었다. 전화까지도 차단해버렸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됐다. 뉴욕 항복판에서 자신을 고립시킨 것이다. 거리가 가장 텅 비어있는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만 외출을 했다. 맨해튼에서는 가게들이 밤새도록 영업을 했다. 가게 주인 외에는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다. 나는 전력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답을 구했다. 나는 40여 년의 삶 대부분을 불행하게 지냈다. 친구들은 말했다. 엄살 떨지 마, 레스터. 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느낌이었다. 우리 가족은 화목했고 어머니는 보기 드물게 사랑이 깊은 분이셨다. 나는 좋은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센트럴파크 116번지, 그것도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있었다. 친구도 많았다. 하지만 나의 인생은 불행했고 병투성이었다. 나는 건초열로 20년을 고생했고 15년은 위궤양으로, 6년은 위천공, 간 비대증, 신장 결석으로 고생했다. 1년에 2번씩은 황달에 걸렸고 편두통도 생겼다. 그러다 급기야는 심장에도 문제가 생겼다. 게다가 공포증, 불안증, 울화가 평생을 따라다녔다. 심장병 발작 후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말을 들었다. 꼭 계단을 오를 필요가 없다면 계단 사용은 자제하세요. 나는 이렇게 경고를 받았다. 그것이 43살인 1952년 일이었다. 나는 필사적인 심정이었다. 죽음에 대한 이 공포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느꼈던 어떤 두려움보다 무서웠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결심하게 만들었다. 답을 얻든지 아니면 심장병이 날 죽이기 전에 스스로 지구를 떠나기로 말이다. 나에게 삶이란 무엇이고 행복이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해준 것은 바로 그 답을 얻고야 말겠다는 결심이었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인 채 며칠을 지낸 후 나는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나는 빠져나갈 길을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아파트에 홀로 앉아서 나는 그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문제를 가졌으니 답을 얻어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자리에 앉아 말했다. 레스터, 넌 똑똑한 놈이야. 고등학교는 수석으로 졸업했지. 전국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시험을 통해서 3가지 장학금밖에 안 주는 루트거 대학교에서도 장학금을 받았어. 대학도 수석 졸업했어. 하지만 그래봤자 뭘 하겠는가. 난 아둔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었다. 난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얻는 법을 모르고 있었다. 행복해지는 법 말이다. 글쎄 뭘 해야 하나. 과거의 모든 지식은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다 버리고 백지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좋다. 그럼 나는 무엇인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 세상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 나는 내가 맛보았던 자잘한 행복들을 되짚어봤는데 그것은 언제나 여자와 관련이 있었다. 아, 여자의 사랑을 받는 것이 행복의 실체로구나. 그러다가 생각했다. 나는 여자의 사랑을 받았고 아직도 나를 원하는 사랑스러운 여자들이 있어.
하지만 여전히 불행하잖아. 나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행복은 사랑받는 게 아니군. 나는 다시 그것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을 때 그때 행복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결론. 사랑할 수 있는 내 능력만큼이 나의 행복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힘을 쏟는 아주 치열한 과정에 돌입했다. 과거의 내 행동들을 돌이켜봤다. 나는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때도 사실은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여자에게서 뭔가를 바랬기 때문에 잘 대해줬던 것이다. 그런 구체적인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나는 이런 레스터 이건 당장 고쳐 하고 자신을 야단치곤 했다. 앞으로는 여자에게서 뭔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할 것이었다. 나는 고칠 점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계속 자신을 고쳐나갔다. 나는 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은 늦든 빠르든 간에 물질적 차원에서 실현된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일어나고 있던 모든 일에 대한 나의 책임을 받아들였다. 그 책임을 찾다가 그 일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이 되는 생각이 마음에 떠올라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러면 나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냈던 지옥을 놓아보내어 없애고 있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서 바로잡고 사랑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사랑하려고 애쓰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의 책임을 가지고 잠재의식 속의 생각을 찾아내어 바로잡자 나는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갈수록 더 행복해졌다. 나는 우리가 한계 없는 무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이 세상이 정신작용의 산물, 곧 꿈이라는 걸 깨달았다. 모든 것이 내 마음속의 꿈과도 같아서 하나의 일장총몽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간밤의 꿈과 매한가지로 실제한 적이 없는 하나의 꿈이었다. 당신이 간밤에 꾼 꿈은 현실이었는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마음속에서만 일어난 것이다. 우리의 이 현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물론 이 매일의 깨어있는 상태로부터 깨어날 때까지는 그것은 생생한 현실처럼 느껴진다. 깨달음을 얻고 나의 병은 그 즉시 나섰다. 또한 나는 그 후 사람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음을, 심지어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해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다. 내 생각은 무일푼으로 맨하튼에서 빌딩을 몇 개나 사들일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내가 가진 게 그것이었으니까. 무일푼. 나는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맨하튼 전체를 사들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 생각의 실현에 착수했다. 내가 사들인 첫 번째 건물은 서로 붙어있는 두 채의 10세대 공동주택이었다. 나는 그 건물을 너무나 싼 가격에 계약해서 그것을 평가한 은행은 구입가보다 $1,000나 더 많은 액수를 융자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두 채의 건물에다 덤으로 $1,000를 갖게 됐다. 그 다음에 나는 $500를 계약금으로 걸고 이스트 사이드 79번가에 나란히 지어진 18채의 단독주택을 계약했다. 그리고 3주 후에 나는 그것을 $20,000의 이익을 남기고 팔았다. 그 후로 2년 만에 나는 40가구 정도가 사는 아파트 23채를 소유했다. 그것은 모두가 현찰 없이 1차 혹은 2차 융자와 정 필요할 때는 나의 변호사에게서 사채를 얻어서 매입한 것이었다. 건물로부터 나오는 수입은 모든 대출에 대한 상환액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도 남았다. 나의 재산은 멋지게 쌓여갔다. 내가 한 모든 거래는 각 당사자들에게 모두 이루어야만 했다. 그것이 나의 성공 비결이었다. 나는 신은 모든 것이고 완벽하다고 말한다. 만일 신이 모든 것이면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되어야만 한다. 제도권 종교는 이 완벽성을 깨닫거나 계시받지 못한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끌리고 있다. 죄에 대한 설교는 하지 말아야 한다. 설교자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한계 없고 위대한 존재이지 한갓 미천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줘야 한다. 인간에게 너희는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끔찍하게 파괴적인 짓이다. 실은 그 반대인데도 말이다. 인간의 본성은 무한히 선하니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게 해야 한다. 신은 모든 것이므로 우리의 실상은 신이며 선함과 사랑이 우리의 본성이다. 이제 세상이라 불리는 이 명명백백한 것을 한번 살펴보자. 이미 말했듯이 세상은 우리 마음이 지어낸 것뿐이다. 그것은 외부에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 내부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한 현실이다. 당신도 언젠가는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창조는 우리가 마음이라 부르는 것을 먼저 창조함으로써 시작된다. 마음은 우리의 모든 의식적, 무의식적인 생각과 느낌의 합성물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을 창조한다.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모든 일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먼저 창조된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해내는데 이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과정을 더 알아차리기 어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지금 생각하면 그 생각의 결과는 훨씬 나중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존재하는 유일한 창조자는 마음, 즉 당신의 마음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먼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창조되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문제도 자기가 스스로 창조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후로는 오직 좋은 것만을 창조하기 시작한다. 문제를 없애려고 애쓰는 것은 문제를 붙드는 것이다. 무엇이든 없애려고 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그것을 붙들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붙어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문제를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놓아보내는 것이다. 문제에다가 주의를 쏟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것에만 주의를 쏟으라. 이 순간부터는 원하는 것만 보고 있으면 그것이 당신이 얻게 될 것의 전부가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원하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 붙들고 있다. 당신은 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려고 용을 쓰고 그래서 그것이 붙어있게 만든다.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부정적인 것들을 놓아보내고 긍정적인 것들에 주의를 쏟아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결과가 일어나게 두는 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우리 대신 해줄 수 없다. 우리 스스로 해야만 한다. 문제를 가진 친구가 있었다. 그녀는 종교인인데 매우 경건해 보이는 친구였다. 상황이 매우 암울해져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맨 밑바닥까지 가라앉았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그녀가 왜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야만 했는지 아는가? 그녀는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하려 들었다. 그것은 놓아보내는 것이 아니고 신께서 역사하시도록 내맡기는 것도 아니다. 그녀는 기도를 했지만 모든 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랬다. 그녀는 자신의 기도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을 내맡긴다면 기도를 할 필요조차 없다. 그녀는 자신을 놓아보내고 신께서 역사하시도록 내맡겨야만 했다. 언제 그렇게 했을까? 그녀 자신은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때야 마침내 자신을 놓아보냈다. 극한의 상황에 부딪혀야만 놓아보내지는 것이다. 그리고 놓아보내는 순간 모든 일이 스스로 해결된다. 알겠는가? 상황이 극한에 다다르면 그제서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자신을 놓아보내고 신께 맡기게 되는 것이다. 그녀가 이것을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이 이치를 조금 더 의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놓아보내고 신께서 역사하시게 하라는 나의 말은 무슨 뜻일까? 오로지 영감에 의해서만 일을 해야 한다는 걸까? 아니면 그저 물러나 앉아서 일이 저절로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일까? 정확히는 그렇지 않다. 일이 일어나도록 놔둔다는 것에 감을 잡아야만 한다. 이렇게 되려면 에고의 느낌을 놓아보내야 한다. 에고란 나는 몸을 갖고 있는 한 개인이고 내가 이것을 한다라는 느낌이다. 이것은 환영이요 망상이다. 자신의 에고는 한쪽으로 치워놓고 신, 곧 참자아가 역사하도록 내맡겨야 한다. 이것만 할 수 있게 되면 만사가 저절로 풀려간다. 아무런 힘도 들지 않는다. 힘이 들어가면 에고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약간의 노력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참자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힘이 많이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에고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힘이 극도로 많이 든다면 당신은 어떻게든 다른 길로 가야만 한다. 힘이 많이 들수록 에고가 큰 것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다가 게으름뱅이가 되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을 한다. 하지만 게으름도 하나의 행위이다. 마이너스 방향의 행위 말이다. 그것은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드는 행위인 것이다. 자신의 에고를 더욱더 놓아보내는 일로부터 시작하라. 이것을 하는 이유는 지금 상태에서는 행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 에고를 놓아보내다 보면 당신은 행위자가 아니라 지켜보는 자가 될 것이다. 행위자가 되지 말라. 일이 스스로 일어나게 하라. 이것은 신의 세계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신께서 그것을 하게 하라. 그래도 의문이 올라온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없앨 수 있을까? 첫째,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순간 당신은 함정에 갇혔음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당신 스스로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없앨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는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다. 문제는 없어 라고 말한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문제는 없어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로써 당신은 문제를 마음속에 붙들고 그것을 존속시키고 있다. 대신에 문제를 아예 마음속에서 지워야만 한다. 그저 모든 것이 완벽함을 알라.
그러면 당연히 문제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알겠는가? 정말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살 수 있다. 본연의 참 자아가 되면 사는데 아무런 힘도 들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한계에 둘러싸여 있는 에고가 되려고 하고 그것은 힘이 든다. 본래 한계가 없는데 한계를 가지려면 힘이 드는 것이다. 한계에 둘러싸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힘이 더 든다. 그래도 사람들은 묻는다. 나가서 일자리를 구해야 하지 않나요? 직업 소개소에 가봐야 하지 않나요? 그저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말한다. 그때 해야 할 일은 오로지 자신을 놓아보내고 신께서 역사하시도록 내맡기는 것이라고. 그러면 골방에 처박혀 있어도 일은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그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행위자라는 느낌만 놓아보내라. 그저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사실만을 알라. 그러면 아무리 사소한 생각을 품어도 금방 실현될 것이다. 신에게는, 참 자아에게는 한계가 없다. 자신을 놓아보내면 어떤 생각을 품어도 현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신, 곧 당신의 참자인 당신의 무한한 권능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뭔가 행위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사실은 그 반대다. 골방에 처박혀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무아의 경지를 보여주는 척도는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얼마나 잘 아느냐, 그리고 다른 이들도 오로지 완벽한 밖에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도록 얼마나 잘 돕느냐. 이렇게 도움을 베풀면 당신은 매우 건설적이고 이타적인 사람이 된다. 그저 사랑을 느끼라. 꼭 뭔가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당신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한다. 생각이 행위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생각은 행위의 바탕이고 생각이 행위를 일으킨다. 생각은 행위를 불러일으킨다. 생각은 행위에 앞서서 행위를 결정한다. 세상에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해야 할 일은 단지 자신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뿐이다. 그러면 외부 세계가 우리를 위해 바뀐다. 세상의 문제에는 끝이 없다. 끝을 찾으려고 해봤자 당신은 세상의 문제를 하염없이 풀고 또 풀어도 늘 더 많은 문제가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문제를 의식하는 한 문제는 존재한다. 오로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때만 문제가 종식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떠셨나요? 레스터 레븐슨의 깨달음 그리고 지혜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강의는 인니치 아카데미 정규 멤버십 98회차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인니치 아카데미 시즌3를 시작하게 해준 고마운 책이기도 합니다. 만약 인생이 무겁고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면 꼭 구매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들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은 모두 현실이 됩니다. 원하는 생각도 현실이 되고 원하지 않는 생각도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생각을 주의 깊게 관찰해 봐야 합니다. 대표님들은 대표님들 세상의 유일한 창조자입니다. 늘 원하고 바라는 것에 집중하고 멋진 오더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성민 작가의 위두유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